네, 마켓 진단 코너입니다.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자, 지금 타이틀은 이제 소형주, 중소형주 시세에서 네네.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가느냐 네네. 이런 타이틀인데 대형주가 가려면 지수가 움직여야 되겠죠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지수는 이 엘리베이터처럼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박스권이 뭐 계속되고 네. 있죠. 예. 자, 이 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근거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. 오늘 구리를 가져오셨군요. 닥터 카파. 네네네. 네, 구리 박사. 네. 이 구리 시세를 보면은 실물 경기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네네. 하는데 구리 요즘 안 좋았죠? 예,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 좀 반등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보다는 최근에는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올해 이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금 가격의 약세를 점쳤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2014년 이후에 오히려 그 가장 그 가파른 그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금일 새벽에는 금 가격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좀 가파라지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닥터 카파로서 이제 구리가 경기의 어떤 좀 바로미터가 되고 특히 이제 코스피하고 좀 연동되고 좀 중국 시장하고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수뿐이 없습니다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3일 연속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하면서 뭐 단기간에 한 8% 정도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은 또 그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구리 가격이라든지 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물 경제하고 직접적인 그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강세로 전환되기 좀 어렵고 따라서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표면적인 이유들, 대형주가 좀 아직도 무거운 이유들, 이렇게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. 네. 금 가격하고 달러 가격은 사실 그 대체제 관계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예. 두 가지가 만약에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은, 뭔가 힘들겠구나. 네네, 이렇게 생각하는데, 네. 뭐, 달러 가격을 좀 낮춰놓기 위해서 금 가격을 올렸다는 설도 있고, 구리 가격은 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니켈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까. 네. 니켈 예. 가격은 또 굉장히 또 강하더군요. 네. 어쨌거나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복잡다단한 게 엉켜있는 느낌이 아직도 네. 드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주변국들의 글로벌 증시 상황들 거긴 또 어떻습니까?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뭐 최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3월 또는 그 2014년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은 역시 이제 신흥국에 비해서 선진국 증시가 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3대 지수가 일단은 좀 상승 흐름이 좀 꺾인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S&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한 후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그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글로벌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죠.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가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른바 이제 M자형의 그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범유로권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M자형이죠. 그래서 현재 그 121선을 바로 회복할 것이냐 좀 기로에 서 있고 아직 뭐 200일선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승 흐름이 일단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일 수 있고요. 하나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대만 가권 지수인데요. 네. 그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코스피하고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았었는데
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만의 가권 지수는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그 S&P 500 지수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고, 반면에 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그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, 현재 그 전저점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할 것이냐,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또 중국의 부동산 업체 하나 또 디폴트 얘기가 있어서 오늘 중국 증시 또 개장하고 중국 증시의 일간 흐름도 봐야 되겠는데, 자, 결국에는 중국은 이제 그 구조조정과 긴축을 병행하면서 또 성장을 도모하는 약간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근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엔 다시 부양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. 너무 긴축하다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려고.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. 자, 일단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전망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? 네.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저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 또 하락 추세대 좀 놓여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추세대 상단에서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, 또 하나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것이 이제 이평선이 이제 밀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 위로 나타나 준다면은 추세대를 좀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200일선이라든지 또 이평선 밀집 상태를 지금 하회해가지고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역시 이제 그 코스피에서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일간 차트가 되겠습니다. 삼성전자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의 그 완만하지만은 단기 상승 그 추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, 현재 그 추세대 지금 하단에 와 있죠.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그 붕괴된다면은 전저점 테스트, 2월 초에 있었던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걸로 보이는데,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약세 그리고 코스피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해 왔습니다. 수급상으로 봤을 때. 근데 이제 어제 좀,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, 상황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이런 매도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관건이 되겠고요. 그동안에 보면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, 그렇지만 이제 그 거래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매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,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속보 화면에 이제 뒤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았는데, 자, 뭐 코스피나 그것을 또 대변하는 삼성전자가 요즘 좀 많이 무겁지 않습니까? 예, 무겁죠. IT 쪽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. 뭐 삼성전자가 좀 무거우면 그걸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. 그렇죠. 뭐 어제는 뭐 중공업 관련주가 좀 올랐었고, 그래서 저 PBR, 저 PBR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주가 있어야지, 테마가 형성되고 주도주가 생겨야지 또 시장이 또 이제 그 끌어갈 수가 있는데, 최근에는 국내 특히 이제 그 코스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또 관심이 그 옮겨진 게 좀 사실이었죠. 네. 자, 시장 전망과 이제 전략도 얘기해 주셨네요. 네네. 저는 속보 자막이 나오는 바람에 생방송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. 어쨌든 간에 뭐 대충 여기서 김정환 연구원의
하나 더 물어보라고 하는데. 네. 네네.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. 사실 그 외국 기업의 카지노 시장이 첫 번째 개방이 됐습니다. 예, 예. 그 외국 기업인 LOCZ 영종도에 네네. 입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. 문화체육부에서는 적합 통보를 했고 네네. 이 영종도에 한국판 라스베이거스가 시동을 건 것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네네네.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네.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지 네네. 않습니까? 네네. 거기에 이제 영종도, DMZ 개발, 그 라인 쪽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. 자, 이것이 어찌 보면은, 그, 과거에 그 경기를 부양하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네.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, 물론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만, 네네네. 시장이 워낙 지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좀 부양한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것이, 이것이 이제 트리거, 네네.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. 네.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모델이 이제 하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게 이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싱가포르 네.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게 우리는 사행 산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카지노 같은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이라든지 마카오에서도 어떤 그 문화 산업으로서 또 이제 그 육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곧 여기에 따른 어떤 그 부양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경제적으로 또 가치가 좀 환산이 또 돼서 발표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식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. 네. 자, 또 실시간으로 속보성 내용이 떴기 때문에 또 마침 김정환 연구원이 자료를 하셨서 여쭤봤고요.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, 마켓 진단이었습니다.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